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트남나와의 김선환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베트남 정부도 총력 대응전에 나선 분위기입니다. 촬영일인 4월 1일 현재 베트남의 확진자는 모두 207명으로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난 이틀 동안 발생한 신규 확진자 13명 가운데 9명이 수도 하노이 최대 종합병원인 박마이 병원 간호사 등 관계자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긴장 수위가 더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따라 응웬 수원푹 총리는 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다고 선언하고 정부 각 부처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신속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1일 0시부터 15일간 전국적으로 사회적 격리를 시행해 출근, 식료품 및 의약품 구매, 응급 상황 등을 제외한 외출을 금지하고 2m 이상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과 학교, 병원 밖과 공공장소에서 2명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공무원의 경우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재택근무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사업장에서도 안전거리 유지와 마스크 착용, 소독 및 살균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운행도 금지됐습니다. 또 격리자 규정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지역 방문 사실을 숨기거나 격리시설 이탈, 영업중지 명령 위반 등 관련 규정을 어기면 최고 1천만 원의 벌금이나 최고 징역 5년형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특히 규정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의 피해를 줄 경우 최고 징역 12년형을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이 와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이 바로 한국산 신속 진단 키트입니다. 실시간 유전자 정폭, 즉 RT-PCR 방식의 이 한국산 진단 키트는 24시간 이상 걸리던 코로나19 검사 시간을 6시간 안으로 크게 줄여 베트남처럼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어난 지역에서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효과 때문인지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하노이시는 한국의 한 기업으로부터 진단키트 5,000개를 들여와 지난 3월 31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용을 시작했습니다. VN 익스프레스 등 현지 언론은 주민들이 동다구의 동다중학교 등 여러 곳에서 지난 3월 12일 이후 박마이 병원을 떠나던 사람들을 우선 대상자로 한국산 진단키트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병원은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이기도 합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한국산 진단키트 도입을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응웬 타잉롱 보건부 차관은 한국산 신속 진단키트 20만 개를 수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롱 차관은 도입할 한국산 진단키트를 시설 격리된 3만 7천여 명과 자가 격리된 수십만 명의 주민들 그리고 박마이 병원을 출입한 4만여 명을 우선 대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산 진단키트를 둘러싸고 한 달 넘게 양국 일각에서는 국가 자존심을 내건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직후 일부 한국인들은 베트남 정부가 가장 먼저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이륙한 지 40분이나 된 하노이행 한국 여객기에 대해 베트남 당국이 충분한 사전 통보 없이 해양 지시를 내리는 등 과도한 조치를 했다고 분개했습니다. 이들은 베트남이 한국과 달리 일본에 대해서는 최근까지 입국 금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 베트남의 네티즌이 태극기를 조롱한 것도 베트남에 대한 한국인들의 반감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태극기의 문양을 바이러스 모양으로 바꾸고 태극기 맨 윗부분을 사우스 코리아 대신 사우스 코로나로 표기하는 등 페이스북에 올라오면서 베트남 관련 뉴스에는 베트남을 비난하는 댓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한국인에게는 민감한 위안부 문제와 세월호 문제를 희화한 것도 비난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산 신속 진단키트에 대한 베트남의 자화자찬식 평가도 반베트남 정서를 확산시켰습니다. 베트남 현지 언론은 과기부와 보건부 등 정부 부처와 관련 업체 대표의 말을 인용해 베트남이 한국산보다 성능이 훨씬 뛰어난 진단키트를 하루에 10,000개 이상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전 세계 20개국이 베트남산 진단키트의 우수성을 인정해 주문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론은 다만 베트남산은 정확한 검진 결과를 얻으려면 하루나 이틀이 걸리는 것이 단점이라면서 초기 감염 단계인 현재 상황에서는 정확도가 떨어지지만 결과가 빨리 나오는 한국산이 더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가 한국에 신속 진단 키트와 진단 추출 장비 등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주장과 보도에 대해 한국의 일부 네티즌은 베트남 정부가 성능 면에서 한국산을 월등히 능가하는 베트남산 진단키트를 사용하지 않고 한국산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베트남을 동남아 일본으로 비유하면서 코로나19 사태에서도 한국인의 입국을 불과 얼마 전에서야 금지한 인도네시아에 한국산 신속진단 키트 제공을 우선적으로 확대 공급해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또 현 정부의 핵심 외교 정책인 신남방 정책의 핵심을 베트남에서 인도네시아로 옮기고 삼성전자 등 베트남 경제를 견인해온 한국 글로벌 대기업들의 제3국으로 이전이나 사업 축소를 통해 분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일부 네티즌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한마디로 필요할 때는 삼키고 어려울 땐 가차없이 내뱉는 베트남에 대한 한국의 관심과 투자를 들여 투자 1위국인 한국의 고마움과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각입니다. 반면 일부 한국인들은 이번처럼 전대미문의 상황에서 베트남 측의 조치를 이해하고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양국 협력 관계를 모색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들끓는 국민 감정을 누그러뜨리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베트남 네티즌들도 태극기 조롱등을 한 베트남인은 지각 없는 극소수의 철부지 젊은 층이라면서 베트남의 불가피한 상황과 대응 방식을 한국인들이 너그럽게 이해해주고 미래를 향한 상생 협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국제 공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와 관련한 베트남의 대응에 대해 상당수의 한국인들은 마음을 다친 것 같습니다. 특히 베트남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진 한국인들은 오랫동안 사귄 여인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느낌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베트남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하게 됐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이런 감정을 치유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 그리고 인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모쪼록 베트남에 공급된 한국산 신속 진단 키트가 훌륭한 효과를 내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베트남 나우 김선환이었습니다.